5번은 질문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만 좀 할 건데 5번에서 중요한 건 사실 디귿이 제일 중요한 게 맞고요.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서 이것만 할게요. 자, 5번 보면 여러분들이 A하고 B하고 C의 값을 아마 구할 수 있어서 구했을 거고 구했기에 주어진 fx는 이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주어진 얘랑 역함수가 한 점에서만 한다라는 모습을 처리하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yx 그 전에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제발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가 증가함수라면은 교점이 무조건 yx라는 와우 제일 쉽네. 여기에 비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감소함수라면은 yx라는 거에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대칭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주어진 얘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시작하는 점 자체가 2,-3이고 저게 맞나요? 네. 자, 형태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감소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소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처리하실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에다가는 꼭 써주세요. fx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그려보는 게 한눈에 바라보기 편한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2,-3이라는 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소함수를 그려준다는 건데 감소함수 형태를 그리면 y좌편이 0을 대입하니까 0,√3 분수니까 여기서부터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감소함수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이런 형태가 나와서 자, 역함수 보시면 여기 2,-3이라는 점이 -3,2 이렇게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편집점 이동 자체가 -3,2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3,2 찍어줄게요. 감소함수 형태 잡으면 되는데 여기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잡히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참수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계실까요? 그래서 사실 보이는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x 이런 함수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 0,1을 지나는 이런 상황일 거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 보면은 여기가 1,0이어서 그래프가 찍혀질 거예요. 그리고 이 y절편까지 찍어주시면 여기가 0,1인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요거의 역함수는 시작점이 1,0이니까 역함수는 꼭지점 자체가 0,1에 따라와서 역함수 형태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yx를 그렸을 때 교점이 충분히 3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그려봐서 시작점까지 왔는 거예요. 찍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애매하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은 거니까 이거 하나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문제 5번의 디귿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되게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fx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 gx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교점을 a, b, n으로 잡았대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요함수를 우리가 그린다면 정면선의 교점이 1,2가 나라고 1을 대입해서 원함수를 찾자면 원함수는 x분의 4라는 형태가 원함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요, y는 1이라는 정면선 잡아주시고요, x는 1, y는 2라는 정면선 잡아주셔서 fx의 그래프는 1보다 크다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fx 형태가 일단 이렇게만 따라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y는 fx.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이 부분에 역함수까지 사실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역함수를 빠르게 뭐 한번 찾아주시면 정면선의 교점이 2,1 이렇게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k값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면선의 형태가 2,1이니까 여기에 2, 여기에 1 잡아줍니다. 그에 따라 여기에 기존 역함수 처리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요놈은 당연히 y는 x 위에 있다는 형태가 눈에 보여서 y는 x라는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뭘 활용해달라는 얘기? 대칭성을 활용해달라는 얘기. 기울기 마이너스 1 무조건 대칭성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여기는 요놈 이 an, 여기는 요놈이 bn, 아니면 cn, 여기가 bn, 여기가 dn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an, cn, on, an, cn, on 이라는 이러한 삼각형과 bn, dn, on이라는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 다시 삼각형 oan, cn이랑 삼각형 bn, o, bn, d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뭐가 보이셔야 될 것 같냐면, 당연히 이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 당연히 똑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 교점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해 주시면 요놈이랑 요놈까지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사실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일 텐데, 지금 얘는 밑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의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두 배를 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다가만은 신경 써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우리는 문제에서 fx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x는 x-1분의 2x 더하기 2라고 나왔고요. 그에 따라 이온들 각각이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연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놈하고 연립을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n이라는 놈하고 연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당연히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근을 못 구할 때는 근거리 세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보시면은 양쪽에 x-1을 곱해버리면 2x 더하기 2라는 놈이 x-1 곱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플러스 n 마이너스 n 따라오고요.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x제곱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n 더하기 1의 x 더하기 2 더하기 n은 0 이렇게 따라와서 요놈의 두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잡아보면은 다시 여기다 쓸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n-1이라는 얘기고 알파 베타라는 형태는 n 더하기 2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에 따라 내가 알파하고 베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핵심은 이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좌표 설정을 해야겠다. 근데 그 좌표 설정은 근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2차 함수도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럼 그 알파 베타가 어디에 보여야 되냐면 fx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하고 저 연두색하고의 교점이니까 내가 여기를 알파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면 흰색하고 연두색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를 알파 콤마 뭐라고 잡는 게 편할 것 같냐면 요 놈은이 유리함수 위의 점이기도 한데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여기니까 아래다가 대입한 좌표를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놈을 넓이 보려면 사실 BN이 필요한 게 아니라 CN이 필요하잖아요. CN은 얘를 어떻게 한 거? 특징한 거 Y는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여기다 대입한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n이라는 형태가 될 텐데 그 놈을 그대로 yx 대칭시킨 게 cn이기 때문에 요 놈을 yx 대칭시켜서 요 놈을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n 베타다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좌표 설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넓이를 그대로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넓이 표현으로 갈게요. 여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이 밑변이 바로 보이시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기울기 함수 활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이 삼각형 형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요. 즉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 n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CN이니까 여기는 요 밑변의 형태는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다 그걸 루트만 붙여주면 됩니다. 1대 1대 루트.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n-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어진 룸이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지워져서 루트라는 길이가 깔끔하게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OAN CN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루트 2분의 n이라는 형태가 나와서요. 지워져서 2분의 n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저 삼각형입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SN은 요 두 개고 얘랑 얘가 넓이가 똑같으니까 SN은 사실 내가 여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답은 S8은 8이고 S9는 9니까 더하니까 17이 나온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여태까지 했던 대로 교점 잡아주시고 그에 따라 근거리철 관계만 써주시면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을 보자마자 대칭성 활용한다. 이걸 읽어야 여태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시겠나요? 자, 얘가 6번이었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7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아까 지우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 물을 마시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물 마셔서 아니 이것도 안 보이는데 갖다 드릴게요. 아 거기 있어요? 모르겠어요. 갖다 드릴게요. 너무 톱해. 어디 갔지? 여기 있는데요? 어디요? 아, 네, 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체리 음료 많이 5개 넣었어. 그게 준비야. 왼쪽이긴 해. 근데 문제는 틀리라고 되는 거. 학교 어디야? 개포고. 아니 경기고네.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얘들아 요거를 처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선생님이 증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면 일단 하나의 개념이 먼저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것부터 볼게요. 자, 지수함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는 잠깐만요. 네.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따라서 주어지는 증가함수가 나오거나 감소함수가 나온다. 아이 기억나나요? 이의 x제곱이라는 형태는 이런 거, 증가함수. 근데 2분의 1 x제곱이라는 건 이런 형태. 그래서 이 A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증가함수였고요. A가 0과 1 사이였다면 얘는 감소함수였다.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주실 수밖에 없어요. 수원에 대한 얘기를. 수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사실 딱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대입밖에 없는데 그건 좀 수학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 기업에 대해서 합성함수를 막 열심히 반복해달라고 했는데 주어진 예를 합성함수를 일단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찾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합성함수를 한번 천천히 반복을 하면은 FEX라는 걸 보면은 FEX는 X 대신에 FX를 쏙 대입해달라는 얘기니까 갑니다. 자, 여기에 X 대신에 F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저 X 대신에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대입해주고 맞나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1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가 따라오냐면 루트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는 형태가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 한 번 해보면 합성함수를 세 번 한 번 해보면 주어진 요 x에다가 또 대입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요 x 대신에 다시 fx를 대입합니다. 그럼 요 x 대신에 다시 fx를 대입하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더하기 이렇게 따라옵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기 또 지워지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 합성하면은 여기에 루트가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세 번 합성해버리면 여기 루트가 몇 개 생긴다? 세 개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fnx를 한번 해보면 fnx 이거 지우고 자, fnx는 한 번 했을 때는 루트가 하나 있었고 두 번 했을 때는 루트가 두 개 있었으니까 n번 하면 루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서 얘가 n개가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1까지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루트라는 거를 수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저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요. 얘는 2분의 1제곱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2분의 1제곱이 있고 그 위에 또 2분의 1제곱이 있어서 이런 게 2분의 1개, n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2분의 1 하나고 2분의 1이 두 개면 2의 제곱분의 1 2분의 1이 세 개면 2의 세제곱분의 1 그런 게 n개니까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요놈의 일반항은 x-1에 2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얘가 일반항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다 쉬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주어진 얘는 지수함수의 형태인데 이 x-1이라는 애가 저 아래에 있는 지수가 0과 1 사이라면 얘는 감소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이해니까 무슨 말인지? 이 x-1이라는 애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 x가 양쪽에 1을 더해버린 1과 2 사이라는 애 감소함수고 x가 2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인 거예요. x가 1이면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인 겁니다. x가 1이면 그냥 상수함수가 된다. n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1을 지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를 한번 표현해 보면은 x-1에 2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 x-1에 2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게 맞는지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1이라는 걸 이렇게 날려버리면 n보다 n이 크면은 얘보다 얘가 항상 큰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 n보다 n이 크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게 더 크다는 얘기죠? 이 둘 중에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1까지 맞나요, 여러분들? n보다 n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주어진 얘가 항상 성립하는지는 사실은 요 아래에 있는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x-1이란 얘가 0과 1 사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a의 x랑 a의 d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얘가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써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a가 0과 1 사이였다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저 지수에 대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됐다. 요 개념이 따라오셔야 된다고요. 이제 여기까지 똑같아요. 얘도 x-1이라는 애가 0과 1 사이라면 주어진 요놈의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 감소함수니까. 하지만 이 x-1이라는 애가 1보다 크다면 주어진 얘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 x가 1과 2 사이라면은 요거 위에 걸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위에 걸 만족한다라는 요 말 자체가 뭐가 더 크다는 얘기죠? n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래가 의미하는 거는 n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즉 x가 2보다 크면은 요게 맞는 거고 x가 1과 2 사이라면 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일단 틀린 거예요. x의 범위가 있어야지 저게 맞는 거지 항상 맞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시 천천히 좀 정리해보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100번 한 게 2보다 작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번 한 거를 또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한번 써보면요. x-1에 100번 했으니까 이렇게 2에 100제곱분의 1 따라옵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이라는 애가 2보다 작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게 지워져서 요놈이 1이 되어버릴 거고 실제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항상 성립합니까? 라고 나오는 건데 주어진 지수 부등식 핵심이 뭐였냐면 위치를 통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거를 x-1의 0제곱 이렇게 바꿔주시면 똑같아요. x-1이 감소함수냐 증가함수냐에 따라 이런 경우냐에 따라 감소함수면 이하고 얘의 부등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감소함수면 2의 100제곱분의 1이라는 애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하지만 얘가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라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면 모순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게 맞으려면 항상 2보다 작으려면 x의 범위를 1과 2 사이로 줬어야지 저렇게 주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주셔서 지수함수에 대한 풀고 가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론이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은 2의 x-1에 2의 m제곱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의미. x-1에 2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1이랑 똑같을 때 이걸 풀어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자, 그럼 얘는 여기 1하고 1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요놈의 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미 달라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여기 근이 될 수 있는 건 얘가 1이거나 0이거나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얘가 m하고 n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맞으려면 이 아래가 0의 형태거나 이 아래가 1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7번이었습니다. 좀 풀면서 좀 기분이 나빴는데 뭐 우리가 그래도 했으니까 수험했으니까 그거 복습할 겸 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신이라고 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꼽자면 선생님은 6번, 8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8번 맞추신 분?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네, 부탁드려요. 네. 근데 그러면 네. 7번은 누가 잘못하면 사실 못하죠. 네, 근데 그냥 눈치껏 대입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대입하니까 안 나오네 라고 해서 답을 낼 수 있는데 선생님이 대입해서 이러면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선생님은 증명을 준 것 뿐이에요. 근데 시험 때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fx라는 그래프는 무리함수랑 유리함수 공존하게끔 그려줘야 되는데 그 fx를 그리고 y는 t를 이동시킴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잡겠대요. 그 다음에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치역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주어지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나중건 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의 모든 t에 대해서 gt가 이란 얘기는 fx의 형태가 대충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fx의 형태가 마이너스 2와 1을 기점으로 진짜 대충 얘기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정근선이라고 합시다. 내가 yt를 이렇게 하면 교점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예요. 2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몇 개 나와요? 이때? 1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몇 개 나와요? 0개 나오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전부가 다 2개씩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이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려면 내가 어떤 값을 어떻게 특정하게 설정해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인데 그냥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얘가 얘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그래프는 시작점 자체가 a, 마이너스 4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가 음수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데 그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시면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루트 a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잡혀서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일단 연두색 그래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있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아래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점근선이 y는 2가 있고요. 그에 따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쏙 대입을 해주면 원함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라는 애가 원함수 형태로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주어진 얘는 b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b라는 애가 양수라면 이렇게 반대로 마이너스 4 더하기 b라는 애가 음수라면 이런 형태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그에 따라 마이너스 1보다 큰 데를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대충 여기가 있을 건데 분모가 없기 때문에 구멍 시원하게 뚫어주시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 잡혀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b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자, 근데 이 그래프랑 연두색이랑 이 빨간색을 합하든 이 연두색이랑 이 빨간색을 합해서 치역이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치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2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2 말이 돼요, 안 돼요? 대개는 여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저기 등호가 붙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은 마이너스 2가 초록박씨 어딜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A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A 값은 일단 처리가 끝났고 이 그래프를 먼저 잡아놓으면 fx라는 그래프는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따라와서 이 왼쪽은 일단 이렇게 잡혀있구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얘를 갖다 붙이거나 얘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대해서는 항상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고 2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사이에 교점이 항상 2개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봅시다. 이 형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이 정근선이 2잖아요. 이 형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잡혀버려요. 이렇게. 여기가 2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말이 안 된다. 이 그래프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갖다 쓸 때도 여기 있는 이 점이 여러분들 어차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닿으면 또 이게 말이 안 닿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교점이 하나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여기에 딱 닿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우리가 직선을 마이너스 2부터 이 사이에 대해서 그래도 항상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결론, 주어진 이 시작점 자체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다 해주셔야 돼요. 치역은 그래프니까 치역이 저렇게 나오는데 어떤 놈이 마이너스 2라 될지 생각해 주시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교점이 2가 나오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떠올린다. 그 다음에 fx가 1이 되는 거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니까 그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8번이었습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많은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고민을 안 해보면 실력이 늘지 않고 얻어갈 게 없을 거예요. 사실 고민을 해보면 저런 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얻어가는 거지 고민을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3개의 공을 크기가 작은 순서로 자, 문제 봅시다. 1부터 9까지가 있는데요. b-a의 값과 c-a의 값 중 오직 하나만 1이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b-a가 1이라면 c-a는 1이면 안 되는 거고 c-b인가요? 네. 그리고 c-b가 1이라면 b-a가 1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읽혀되냐면 B라는 애가 A 더하기 1 이렇게 읽혀내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A를 찍으면 그 바로 오른쪽에 B를 찍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또 뭘까요? 연속한 두 개를 뽑는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다시 얘가 의미하는 건 A하고 B는 연속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읽을 거예요? C가 B 더하기는 안 된다는 얘기는 B하고 C는 연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풀었던 문제대로. 그럼 다시 해석해 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건 A하고 B는 연속해, 즉 이웃한다라는 겁니다. 이웃. 오케이? 하지만 B하고 C는 연속하지 않는다, 즉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보면은 1부터 지금 9까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A하고 B가 연속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2, 3 이렇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따라오세요. 하지만 B, C는 연속하면 안 된다. 그럼 A, B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C가 올 수 있는 건 4, 5, 6, 7, 8, 9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가지가 올 수 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A, B가 이렇게 잡히면 C가 올 수 있는 건 5, 6, 7, 8, 9 다섯 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B가 3, 4 이렇게 잡히면 C가 올 수 있는 건 여기는 못 와요. C가 제일 크니까 C가 올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4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면 6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처리가 되세요. 10번까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그 아래 있는 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건 BC가 이웃하는데 A하고 B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BC는 큰 쪽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BC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냥 땡겨가세요. 그럼 BC가 여기 있으면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겠죠? 한 칸 앞으로 가면 5개 되겠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답이 42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저기 더해서 1 나온다, 빼서 1 나온다라는 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어주면 훨씬 깔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거 9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다. 4개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가장 큰 수가 가장 작은 수의 배수.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수가 가장 작은 수의 배수 형태가 나오는 경우는 어쨌든 약간 특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장 작은 수를 기점으로 내가 가장 작은 수를 1이라고 한번 해보면 가장 큰 수는 1의 배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가장 큰 수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수는 2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4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4, 5, 6, 7, 8, 9 일단 가장 큰 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근데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작은 거가 1일 때는 남아있는 8개 중에 아무거나 3개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오세요. 1하고 9가 있고 그 사이에 뭘 뽑는다, 1하고 8이고 그 사이에 뭘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맨 앞에 1이면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8개 중에 그냥 3개를 뽑으면 되니까 이거를 83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6까지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작은 수가 2가 나왔다고 하면은 가장 큰 수 형태가 뭐가 나올 수 있죠? 이게 배수니까 4가 나올 수는 없죠. 2, 3, 4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6이 나올 때, 8이 나올 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해쳐야 돼요. 2가 나오고 6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2가 나오고 8이 나오면 이런 상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부터 5까지라고 해서 3가지 내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2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뽑는 거니까. 얘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니까. 32.
여기는 3부터 몇 가지? 7까지.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다. 2개 더해주니까 그때는 3 더하기 10, 13 이렇게 수가 된다. 이거를 그냥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가장 작은 수가 3인 경우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 가장 큰 수가 6일 수도 있고 3의 배수인 9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는 3부터 6, 3부터 9. 자, 그러면 여기는 4부터 5까지 해서 뽑으면 되고, 맞나요? 즉, 2개 중에 2개 뽑아야 되고, 여기는 4부터 8까지, 즉,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보니까 1 더하기 15, 16 이렇게 치면 되라는 겁니다. 4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왜? 5인 거 없고 6인 것도 없습니다. 4인 거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얘는 8밖에 안 나오고요. 4 따라오고 8 따라오는 경우는 여기에 5부터 시작해서 7까지, 즉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니까 3가지가 나와서 3 더하기 16 더하기 13 더하기 56을 하니까 69, 85, 88 틀렸는데 69. 찾으세요. 네. 그 3번에 60이 아니라 50이요. 아, 요거 땡큐. 그래서 다시 7을 나와요. 11. 그럼 다시 56 더하기 13 더하기 11 더하기 3을 하니까 24, 27, 83. 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가 10번이었고 넘어가서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지울게요. 상자 안에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7번 연속하여 꺼낼게요. 7번을 꺼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의 합이 6의 배수다. 자, 그리고 네 번째까지 꺼낸 공에 적힌 숫자는 5이야. 자, 봅시다. 자, 일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합이 6의 별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6의 별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6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1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뭐 18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쭈루루쭈루루 있겠죠. 근데 내가 뭐 가장 큰 거 3개를 뽑더라도 7, 8, 9를 뽑게 되거든요. 그러면 24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24가 나오는 이런 경우까지 사실 존재하기는 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네 번째까지가 다 5 이하의 수라고 나왔으니까 사실 얘하고 얘는 5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배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에서 6이 나오는 거는 뭐가 있죠? 1, 2, 3밖에 없죠. 답에서 12가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하고 2 뽑았을 때 뭐가 나오죠? 9. 1하고 3 뽑았을 때 8. 1하고 4 뽑았을 때 7. 1하고 5하고 6. 그 다음에 2부터 다시 2하고 3 뽑았다면 7. 2하고 4 뽑았다면 6. 2하고 5 두 개 뽑으니까 말이 안 되고 3하고 4를 뽑았다면 지금 일단 여기서 딱 끊기네요. 그 다음에 합이 18인 거 다시 합이 18인 거는 이건 좀 활용할게요, 여러분들. 자, 합이 18이
여기가 5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가장 커봤자 4고 가장 커봤자 5죠. 그럼 여기 18이 나오려면 뭐밖에 없어요? 9밖에 없죠. 애초에 하나의 형태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는 무조건 4, 5, 9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5, 6, 7 이런 건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 6, 8 이런 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기 5 이하라는 걸 활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천천히 나는 요 1, 2, 3을 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는 7번. 7번을 뽑았을 때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저 7번을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갈게요. 자, 요놈의 경우의 수 하나만 딱 이해 잘하면 됩니다. 자,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오면 되는데 1, 2, 3이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3팩 처리됩니다. 1, 2, 3이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네 번째까지는 5 이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만 이렇게 넣은 거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가 넣어줄 때 5 이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미 1, 2, 3을 갖다 썼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하고 뭐는 들어가야 돼요? 4하고 5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4하고 두 개 중에 두 개를 넣어서 배열한다. 2, P, 2 하셔도 되고요. 4, 5, 5, 4 두 가지 처리하셔도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나는 7번을 뽑을 거니까 이 뒤에 2번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2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9개 중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5개 제외하니까 4개. 그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능력입니다. 4, P, 2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은 잘 보세요, 얘들아. 요거 갑니다. 얘는요 1하고 2하고 9가 여기에 위치하는 상황인데 네 번째까지가 5 이하여야 돼요. 그 말은 9가 무조건 1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요 9가 무조건 여기로 정해져 버려요. 그러면 1하고 2가 여기 1, 2가 가능하기도 하고 2, 1이 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 가지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앞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왜? 1, 2만 갖다 썼잖아요. 1, 2만. 그럼 여기는 남은 3, 4, 5 중에 두 개를 넣으면 되는 거죠. 3, P, 2 이렇게. 3, 4, 5 중에 두 개를 넣어서 배열해. 3, P, 2.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앞에 5개는 배열이 끝난 거고요. 이제 남은 두 개는 여기서 썼던 거 5개를 제외한 4P, 2. 4P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이 형태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왜? 8이 저기로 고정 똑같잖아요. 이 형태 똑같을까요? 왜? 7이 저기 고정 똑같잖아요. 이 형태 똑같겠죠. 6이 고정이니까. 이 형태 똑같겠죠. 이 형태 똑같겠죠. 얘는 다르죠. 왜? 3, 4, 5가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빼고는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런 경우를 처리했는데 그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니까 하나 다 하지 마시고 여기 몇 개 있다? 6개 있다. 여기까지 6가지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또 따로 처리해 주면 돼요. 얘는 저기가 고정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자, 여기 갈게요. 자, 얘는 여기에 3, 4, 5라는 숫자가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러면 3, 4, 5를 배열하니까 그냥 3팩. 그럼 이 앞에 얘네는 1하고 2밖에 뭐죠? 1하고 2, 2하고 1, 두 가지. 그리고 이 뒤에는 앞에 있는 5개를 제외한 4개 중에 2개, 4P. 얘만 다르다고요. 나머지는 5번째 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 요거 할까요? 얘는 9가 고정되어 있죠? 잠깐만. 해봤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이 경우랑 똑같은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만 곱하기 7 해주던지 곱하기 7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럼 답 한번 내볼게요. 자, 답 3P 곱하기 2 곱하기 4P 더하기
2 곱하기 3p 곱하기 4p 곱하기 7 더하기 3p 곱하기 2 곱하기 4p 6이 12 곱하기 12 더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7 12 곱하기 12 전체를 12의 제곱이 144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9 144에다가 9를 곱해요 1296 나옵니다. 아닌가? 나올 거냐?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다 여러분들 쪼개주셔서 하나하나 잘 구했으면 좋겠다. 해주신 거 아니야? 맞추신 분? 좋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5분 남아요. 네? 5분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남아요. 3분 남아요. 네, 3번만 할게요. 아니, 한 문제 남기고 약간 가기가 좀 찝찝하지 않나요? 너무 좋습니다. 자, A는 B랑 D랑 반응하고 B는 A하고 C하고 반응합니다. 이제 하나 합쳐 쓰겠습니다. 시간 먼저. 자, 이렇게 각각이 반응하는 형태를 선생님이 써놨고요. 5가지 화학물질 A, B, C, D를 세 창고에 보관합니다. 근데 여기가 서로 다르냐고 나왔으니까 자, 서로 다르냐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분 100까지 해주셔야 돼요. 분할하시고 3개의 조로 쪼개고 3개에 넣을 때 분 100까지 해줘야 됩니다. 서로 다르냐고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분할 부분의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그럼 내가 5개를 3개의 조로 나누는데 문제에서 창고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5, 0, 0 이런 거 있겠고 4, 1, 0 있겠고 3, 2, 0 하나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어있지 않은 상황이 있겠죠? 그럼 비어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3, 1, 1 있겠고 2, 2, 1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반응이 제일 예민한 놈이 누굽니까? 누가 더 D? D는 3개랑 반응을 하니까 그 말은 사실 얘를 항상 경우에 풀 때는 나는 이렇게 큰 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D는 3개랑 반응하기 때문에 D는 무조건 혼자 있거나 뭐랑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B랑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A는 혼자 있어도 되고 A는 C랑 있어도 되고 E랑 있어도 돼요. 경우 수가 많다라는 거죠. 큰 것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00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D는 무조건 다른 애랑 겹치면 반응이 나니까 탈락이 돼요. 자, 요거는 여기에 무조건 D가 와야 되겠죠? D는 혼자 있거나 둘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또 안 돼요. 자, 3개, 2개. 그럼 무조건 이 2개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와요? 저 D밖에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오고 A하고 C하고 E가 올 텐데 그게 가능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A는 C하고 E랑 반응 안 하고 C도 A랑 반응 안 하고 E도 반응 안 하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몇 가지라고 처리해야 될까요? 이미 분할은 다 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그럼 얘네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3팩이 6가지가 있다. 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얘는 일단 무조건 여기는 D로 나와야 돼요. D가 여기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는 사실 뭔지는 모르는데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D를 제외한 나머지 A, B, C, E라는 놈에 대해서 3개를 뽑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3개가 A, B, C가 올 수도 있고 A, B, E가 올 수도 있고
AC 이가 올 수도 있고 BC가 올 수도 있는데 얘네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A는 안 되니까. A, B 안 된다고요. A, C는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했습니다. B, C는 안 되죠? B, C랑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A, C, E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무조건 뭘 수밖에 없다? B일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다 띄워주셔야 돼요. 그럼 어쨌든 형태가 이렇게밖에 분할이 안 되니까 여기 똑같이 선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세요. 따라오니까 자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번엔 두 개씩의 조합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개씩. 그러면 저 두 개씩의 조합을 생각을 할 때 모든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 자 A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럼 A랑 뭐가 가능해요? B이 안 되니까. AC, A, E 가능합니다. 자 B는요? BD, EE. 다 틀린 거 같나? A. C에 근데 겹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자 말고 뒤에 있는 문자 D는? 근데 뒤에 있는 문자가 생각하면 앞에 있는 건 이미 썼거든요. 그럼 D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즉 여기서 이 두 개의 형태는 이런 상황밖에 안 돼요.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놈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여기에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얘랑 얘가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A 두 번 쓴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 AC랑 BD 가능합니다. 또 AC랑 B 가능하죠? 그럼 AC는 경우 다 했어요. A이랑 뭐 가능해요? BD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경우 다 했어요. 그 다음 BD는 C랑 가능하고 이제 없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형태가 올 수 있는 건 이런 상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분할은 당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분배시켜주면 되니까 전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배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에서 24가지, 6가지, 6가지 나오니까 여기 36가지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다음 열심히 해보시고 다음에 실전 테스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네, 잘 다녀오세요. 과학 때 보다가